코로나19하고 지금 같이 산지도 뭐 싸우기도 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도 표현하던데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호황인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딘지 아세요? 아마 캠핑장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저도 신청을 했다가 벌써부터 가득 차 있어서 지금 한 달 후까지도 예약이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일단 도시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네. 보는데 공원 아닐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네. 그래서 이 일몰제 때문에 공원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까도만 알고 계시죠? 문제는 이 도시공원 일몰제 하니까 일반인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뭐냐라고. 저녁이 되면 못 들어가느냐라고. 일몰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일반 시민들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대구경북 기자회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구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구 지역 공원은 모두 39곳. 대구시는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원 매입률은 73% 정도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부지를 다 사들이긴 힘든 상황이다 보니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강제 수용에 나서는 빠르면 내년 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일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러면 해지면은 이제 공원을 이용 못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권 교수님이 좀 자세히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을 설정해놨어요. 이 도시계획 시설은 뭐냐면은 도로라든가 또 공원, 녹지 이런 공공시설물을 만들기로 했는데 20년 이상 시설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심하게 침해돼요. 이렇게 해서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20년 이상 시설을 방치한 것은 이제 해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적용을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땅, 그 땅 주인들은 이제 좀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우리 취재 불도저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이 된 공간들은 이 도심 한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이 도심 속의 공원이 일몰제로 해서 도시공원에서 지정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 속의 공원 자체도 별로 없고 개발을 위해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땅 주인들은 당연히 땅값을 비싸게 개발하는 쪽을 선호할 거고 도시공원 유지는 안 하게 될 거란 거죠. 그에 반면에 또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적고 그냥 방치된 땅들이 있는 거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개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부담 역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크다 보니까 어느 쪽 입장도 못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북 지역은 총 258개소의 공원 부지가 이제 해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전체 면적으로 보면 3,390만 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축구장 4,700여 개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이 대구시는 전체 면적의 36%에 이르는 431만 제곱미터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네. 이 경북도가 대구시보다 한 9배 가량 많은 거죠. 예. 이 해제되는 부지가 경북도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사들이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개발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이 부지를 놓고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규모도 규모지만 이거 개발하려면 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우리 관심 박사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대구의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재정도 어렵지만 그나마 이 부분에서 한 4,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있어서만큼은 대구가 지금 준비를 좀 했던 겁니다.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실행한 건 아닌데 문제는 경상북도입니다. 경북은 돈도 없고 재정도 부족한 데다가 지금까지 이 수치를 보면 경상북도 좀 염려됩니다. 이제 수치자가 잠시 보면은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이 공원 계획률이 있고 또 공원 집행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먼저 공원 집행률은 전국에서 17개 광역 시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자치시 다 포함해서 그 중에 끝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공원 집행률은 계획률은 꼴찌에서 세 번째 거의 뭐 꼴찌인데 이거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은요 공원 조성 계획률이라는 건 방금 우리 처음에 우리 모두에 우리 우리 까도남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뭐 실시 계획을 고시한다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했는 것 자체가 조성 계획률이에요. 집행률은 실제로 집행을 해서 공원화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쨌든 경상북도는 두 가지 다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심각한데 여기서 하나 좀 전국적인 다른 통계를 좀 얘기하면 예를 들어 세종시 경우에는요 이 공원 조성 계획률은 꼴찌입니다. 전국 꼴찌. 근데 집행률이 전국 1위예요. 그러니까 계획률이 좀 낮아도 집행을 너무나 잘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지역의 인구 1인당 공원 조성된 1인당 면적이 전국 평균은 10.1제곱미터에 불과한데 세종시는 거의 7배에 달하는 76.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률이 좀 낮아도 이런 곳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76.2제곱미터면 우리 작은 규모의 아파트 한 채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으로 1인당. 가지고 있다는 그 시민 거죠. 1인당. 네. 그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세종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든 그 조성률이든 이거 굳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1999년에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돼가 예견됐던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지 않나. 충분히 예견되고 준비를 했으면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죠. 결국은 돈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밀리다 보니까 아무런 대책을 못 가지다가 오늘날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경북도 내에서는 아파트 건립에 나선 곳이 6곳입니다. 그 중에서 포항이 3곳이고, 그다음에 안동이 옥송 상록공론, 그다음에는 구미와 경산의 한 곳씩인데 이것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체 중에서 부지의 30%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70%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0% 아파트 지어서 이제 수익이 창출하면은 그게 이제 민간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안동과 문경에서는 일몰제 시행 한 달 전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도 못하고 결국은 7월 1일이 지나가지고 개발 제한만 해제가 돼버렸죠.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 개발 사업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미리 준비했더라면 사전에 벌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놔두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지자체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을 뭐 지정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지자체를 어떻게 뭐 나무랄 수도 없겠지만은 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민간 특례 사업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경 안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덧붙여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6곳 중에 문경 안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경은 영광공원 부지에다가 이 6만 5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70%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 나머지 45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입비 4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도 옥현의 공원지구 11만 제곱미터의 민간 특례 사업을 준비하다가 네. 이 550세대 아파트를 준비했으나 여기 역시 이 14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유를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서 이 포항과 경산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요. 예. 근데 안동과 문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이만큼의 돈을 먼저 집어넣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우리 까도남께서 지자체가 이걸 좀 예상했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에 조성된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어떤 개발자를 선정할지도 좀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코로나19 영향이 또 있습니다. 네. 이 건설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이 분양을 홍보하려고 해도 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천 기자 얘기한 대로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안동 쪽의 상황을 좀 전화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동 환경운동연합의 김수동 공동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저희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옥현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옥현공원은 원래 공원 지정 시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6월 8일 날 사업자가 포기 각서를 냈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안동 시민 그리고 지자체에 고스란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포기한 사업자에게도 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 뭐 각 지자체 대응이 제각각이다. 또 대응이 좀 전체적으로 안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견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은 경상북도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공원 지정이 해제가 되기 이전에 경상북도에서는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각 지자체와 이러한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경상북도는 지자체에만 맡겨놓고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죠. 네,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실까요? 도시 숲이 나무 그늘이 평균 4.5도의 기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도시 숲은 완전히 천연 에어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이 도시가 되려 그러면은 이 도심의 숲이 온전히 유지가 돼야 도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의견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래 공원 해제가 되는 지정에서 해제가 되는 국공유지를 거의 97%를 10년간 해제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공유지는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걸 10년 유예를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 배제를 해서 그래서 영구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지금 경북 지역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해결책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집을 짓잖아요. 근데 주택의 면적은 크게 잡으려고 하는데 주차장은 대부분 또 작게 잡으려고 해요.
도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도시의 공원이 가장 중요해요. 미래형 도시는 미래형 행복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숲이 빌딩을 이루는 도시예요. 빌딩이 숲을 이루는 도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자들과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공원은 돈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러나 직접 내 수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것은 작게 잡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빨리 인식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에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우선순위에 물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문제.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일을 할 때 급하게 닥쳐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지금 지자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공원을 사기는 사야 돼요. 인식은 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재원을 10년 전, 20년도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살려고 하니까 천문학적 숫자의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보고 돈 좀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견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부터 좀 서로가 핑퐁 게임 하지 말고 정말 이거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그 안동의 그 지금 현재 역사가 곧 이전하잖아요. 그럼 그곳에 뭘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 여러 가지 들어와요. 저는 뭐 공원도 일정 부분 들어오는데 저는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넓은 부지 역사가 나가고 나면 정말 1000년, 2000년이 갈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공원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 공원 언저리에 도서관도 있고 이런 공익시설들을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이 공원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필요 없는 별 의미 없는 곳에 공원 부지 설정해 놓은 곳도 있어 많아요. 그런데 전 투입하지 말고 정말 만들 곳에 제대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공원 일몰제라는 개념이 그런 데는 적용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공원 만들자. 저는 이번에 공원 일몰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좀 앞장서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지방자치제가 90년대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던 게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자체가 이걸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는데 지자체가 먼저 의지를 보여주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이자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이 돈을 썼거든요. 근데 이 경북도의 시군 단위를 보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의지를 갖고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정부 너네가 좀 해줘 라고 했던 단체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부터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시골에 가면 농촌 단위에 가면 공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읍이나 면 단위에 가보면 도시공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농촌이라고 해서 공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부지가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필요 없는 부지들은 이 공원에서 좀 해제시키고 이 전략을 좀 내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군 단위 경우에는 나가면 들이고 산이고 강이고 그 자체가 공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바꿔야겠죠. 예. 실제로 저도 가보면 얘기하셨지만 그 면 단위 면 소재지 조그만하잖아요. 그리고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없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청 신도시를 만들 때 공원이 뭐 필요하노? 밖에 온 산이고 강이고 다 공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 있을 문제라는 겁니다. 거예요. 예. 아니 특히 수도권 쪽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내려오면 눈에 보이는 거 공원인데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마칠 시간이 되니까 지금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이 시간에는 공원 일몰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경북 중심으로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 대구 중심으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